네, 안녕하세요. 오은근 교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요, 입체 음향과 다채널 오디오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한쪽 그 이어폰만 사용해서 듣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어폰 한쪽만 이용해서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양쪽으로 소리를 듣고요. 아니면은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듣더라도 두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면 우리가 방향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방향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리, 어떤 종류가 있고요. 또 어떤 기술로 구현을 하는지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의 입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음향 기술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 이 서라운드 사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노럴 사운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서라운드 사운드라는 것은요. 이 서라운드라는 게 둘러싸다라는 뜻이거든요. 둘러싸다. 뭔가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소리가 다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서라운드 사운드의 정의는요. 청취자 주위로 여러 채널의 사운드를 재생해서 방향감, 거리감, 그리고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음향을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 주위로 이렇게 스피커를 여러 대 배치를 해놓고요. 거기서 소리가 나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다르게 난다면 뭔가 방향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각 스피커에서는 서로 다른 소리가 나야 돼요. 같은 소리가 나면 뭐 스피커 여러 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녹음을 할 때는요, 마이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마이크로 서로 다른 소리가 녹음되게 해야죠. 그래서 방향성을 갖도록 녹음을 하고요. 재생을 할 때는 여러 개의 스피커로 청취를 합니다. 자, 이게 서라운드 사운드입니다. 녹음도 여러 개의 마이크, 들을 때도 여러 개의 스피커. 자, 두 번째 그 방법은 바이노럴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바이노럴 사운드. 이 바이노럴 사운드라는 것은요, 인간이 귀로 듣는 것과 동일하게 녹음된 음향을 말합니다. 자, 이 귀로 듣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는 머리에 의한 소리의 변형까지 다 녹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사람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자, 이쪽에 소리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면 이 소리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귀로 들어갈 때 물론 이렇게 바로 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리라는 게 이렇게 퍼지잖아요. 퍼지다 보니까 이 얼굴에 맞고 또 머리에 맞고 변형된 소리가 이 귀로 들어갑니다. 또 이 소리들이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쪽 귀로 들어가는 거죠. 네, 물론 이쪽 귀로는 좀 더 빨리 들어가겠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는 소리는요, 사람이 음, 듣는 소리는 그 머리에 의해서 변형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머리에 의해 변형된 소리. 네, 이게 사람이 듣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머리가 모양이 다르면 아마 다른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노럴 사운드라는 것은 이 머리에 의한 변형된 것까지 다 녹음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입체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귀로 들으면은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알잖아요. 뒤에서 났는지 위에서 났는지 그게 다 이 머리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 방향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녹음을 할 때는요. 이때는 바이노럴 마이크라는 좀 그 약간 특별한 형태의 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는 이 더미 헤드 마이크라는 또 역시 좀 특별한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면 사람이 귀로 듣는 것과 동일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바이노럴 녹음이 된 것은 헤드폰으로 들어야 돼요. 자, 왜냐면 이미 머리에 의한 변형, 이렇게 소리가, 이게 머리라면요,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소리가 와서 머리에 원래 소리 플러스 머리에 의한 변형된 게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녹음이 됐는데 이 녹음된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만약에 스피커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쪽 잠깐 지울게요. 자, 만약에 스피커로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리가 이렇게 와서 원래 소리 플러스 원래 변형된 소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날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귀로 들어올 때 한 번 더 변형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들을 때 내 머리에 의해서 내 머리에 의한 변형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변형이 두 번 돼 버리죠. 이러면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래 소리 플러스 변형된 소리니까 이거를 바로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귀로 듣기 위해서는 헤드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관계 아시겠죠? 이 바이노럴 사운드를 왜 헤드폰을 듣고 청취를 해야 되는지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입체 음향, 또 서라운드 사운드, 또 바이노럴 사운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몰입감. 아무래도 입체감이 느껴지면, 방향감이 느껴지면 몰입감이 커지겠죠. 그리고 현장감을 증가시키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활용 분야 예로는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VR 같은 거. VR 눈으로만 입체감을 보는 게 아니라 귀를 통해서도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면 훨씬 더 그 현장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VR 영상 촬영 쪽에 요즘에 이런 입체 음향을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특수 입체 음향, 또 게임이나 가상현실, 또 가정용 극장 시스템, 또 원격 회의나 방송, 뭐 교육, 국방 분야 이런 데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영화나 게임 쪽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VR 관련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라운드 사운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아래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소파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주변으로 여러 개의 스피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5개의 스피커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스피커가 둘러싸서 어, 만약 영화 같은 걸 본다고 할 때 오른쪽에서 뭔가 물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구성은요, 먼저 다수의 스피커를 사용자를 둘러싸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스피커에서는 해당 방향에서 녹음된 사운드를 재생을 합니다. 이때 이 소리가 다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소리가 뭐 여러 방에서 나와도 소용없으니까 다 다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다른 소리 하나를 우리가 오디오에서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다른 소리가 난다. 이것을 5채널 사운드, 5채널 사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 채널은 각각 다른 마이크로 녹음하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서라운드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라운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발전돼 왔나 한번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1920년대에는 이제 모노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방향감을 느낄 수가 없죠. 똑같은 소리를 어, 하나의 스피커로 재생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뭐 소리가 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으니까
모노로밖에 못 들었고요. 1950년대에서 60년대가 되니까 이때 드디어 그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양쪽 귀, 그리고 이때부터 두 대의 스피커를 사용해서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욕심이 나서 레프트, 라이트 두 대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써보자.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 서라운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자, 이 서라운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좀 완벽한 서라운드는 아니었어요. 이때 서라운드는요, 일단 기본은 스테레오로 하고 이 스테레오에다가 약간의 공간 정보, 예를 들어서 소리가 뭐 울린다거나 뒤쪽에서 뭐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공간 정보를 약간 그 섞어 넣어서 3개 이상의 스피커로 재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맛만 보는 그런 식의 서라운드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입체 음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그 1990년대에 들어서 디지털 방식으로 서라운드를 구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디지털 방식은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개의 채널을 한꺼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서라운드 방식은 여러 개의 다수의 독립 채널로 녹음해서 다수의 스피커로 재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의 채널이 있는 5.1 채널, 또 7개의 채널이 있는 7.1 채널, 뭐 9개 있는 9.1 채널, 심지어 약간 그 데모 버전이긴 합니다만은 22.2 채널도 있어요. 일본 NHK에서 나온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독립적인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들려주는 디지털 서라운드 방식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그 서라운드 채널 수를 표기할 때 그 룰이 있는데요.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표기법은요, 소수점 달린 숫자처럼 표현이 되는데, 우선 독립 채널 수점 LFE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LFE 채널은 이제 뒤에 배우겠는데요. 이 LFE 채널은 저음 전용, 저음 전용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낮은 120Hz 이하, 뭐 20에서 120Hz 정도 되는 아주 저음 전용의 채널을 LFE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기 방법은요. 아래 예를 보시면 쉽습니다. 일단 모노 같은 경우는 1.0이에요. 왜냐하면 한 개의 독립 채널이 있고 LFE 채널은 없기 때문에 1.0입니다. 자, 일반 스테레오는 2.0이에요. 레프트, 라이트 두 개의 채널이 있고, 네, 레프트, 라이트죠. 두 개의 채널이 있고, 그리고 저음 채널은 없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5개의 풀레인지, 그러니까 5개의 그 독립적인 채널과 그리고 한 개의 LFE 그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5.1이라고 표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좀 약간 위치 관계를 좀 그 표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5.1인데 앞에 3개, 마지막 줄 앞에 3개 있고 2개는 옆에 있고 그리고 한 개의 LFE 채널이 있다. 즉 배치를 사용자가 이렇게 있는데 5개의 채널을 앞에다가 3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옆에다 2개를 놓고 또는 옆이나 뒤쪽에다 2개를 놓고 한 개의 저음 채널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앞쪽이 3개잖아요. 그래서 앞쪽 3개, 그 뒤쪽이 2개니까 뒤쪽 2개, 그리고 점 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기 방법은 이제 위치 관계까지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항상 사람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앉아 있죠. 저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앞에 2개 있고 뒤에 1개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총 3개의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그리고 서브우퍼는 현재 없어요. 그래서 3.0입니다. 또는 위치 관계를 표시를 하려면 2/1.0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
이거 보면은, 자, 이것은 앞에 3개, 뒤에 2개, 총 어쨌든 5개입니다. 5개가 있고요. 점,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서브우퍼, 이게 LFE 채널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1 채널과 같이 표기를 하면 됩니다. 네, 쉽죠? 자, 앞에서 그 LFE 채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좀 더 알아보죠. LFE는 Low Frequency Effec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Low Frequency Effect. Low Frequency,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란 뜻이죠. 낮은 주파수. 그리고 이펙트라는 건 효과라는 뜻이죠. 낮은 주파수 효과를,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의 소리, 즉 저음의 효과를 주는 채널이란 뜻이에요. 자, 이 LFE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 저음을 재생하는 오디오 채널을 말합니다. 자, 20에서 120Hz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 LFE 채널은요, 영화 같은 데서는 다른 채널보다 한 10에서 12dB 정도 더 크게 재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저음을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귀는 저음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로 틀면 더 작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정도 더 크게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피커 중에 서브우퍼라는 게 있죠. 이 서브우퍼로 LF 채널은 재생을 합니다. 자,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스피커들이 있죠. 자, 이런 스피커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 듣는 용도로 쓰고요. 가운데 이렇게 좀 납작한 거 있잖아요. 납작한 거는 보통 센터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센터 스피커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서브우퍼, LFE 채널을 재생하는 서브우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브우퍼를 통해서 재생하는 저음 전용 채널을 LFE 채널이라고 하고요. 이 LFE 채널은 필요성을 보면은 그 인공적으로 만든 저음 악기가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에서 저음을 내는 악기들이 예전에는 뭐 그냥 어쿠스틱 악기들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엔 전자악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필요하니까 그런 효과를 잘 듣기 위해서는 LFE 채널이 필요하고 또 음향 효과, 네, 폭탄 터지는 소리라든가 뭐 이런 소리 잘 들으려면 이런 LFE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 LFE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도 계속 가끔 한 번씩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스테레오입니다. 자, 스테레오는 이제 모노 다음에 스테레오가 나왔는데 2개의 독립된 채널을 사용하는 게 스테레오죠. 자, 이 스테레오는 원래는요, 아주 좀 긴 이름이에요. 스테레오 포닉 사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명칭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만 따서 이제 스테레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스테레오는 두 개의 두 개의 독립적인 소리를 2개 스피커로 재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녹음할 때는 최소한 2개의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레프트용, 라이트용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공간감이나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최적 청취 위치인데요. 어디서 이 스테레오 소리를 가장 잘 느낄 수가 있느냐? 이 스피커와 청취자가 정삼각형이 되는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스윗 스팟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사람이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이 각도가 60도, 60도. 네, 여기 바라봤을 때 60도 각도로 보이면 이게 가장 좋은 위치가 됩니다. 자, 이 스테레오의 역사를 보면 이 스테레오는 사실은 1881년 굉장히 오래전에 그 시험적으로 한번 테스트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실용화되지는 않다가 1931년에 영국 특허가 나왔고요. 그리고 1957년에 돼서야 이 상용으로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테레오 양산 레코드판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스테레오를 잘 듣다가
드디어 이제 서라운드 사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7, 80년대 서라운드 사운드는 이 매트릭스 방식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의 서라운드는 스테레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자, 스테레오 채널에다가 센터나 가운데에서 들리는 소리 센터죠. 그 다음에 리어는 이제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공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스테레오 채널이면은 레프트하고 라이트 두 개밖에 없어요.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레프트, 라이트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센터하고 리어도 같이 섞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채널인데 여기에 네 곳의 공간 정보, 네 개의 공간 정보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센터, 리어까지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겨 넣은 게 당시에 이제 기술을 동원해서 총 동원해서 우겨 넣은 걸 보고 이 매트릭스 인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매트릭스 인코딩이라는 것은 두 개 채널에다가 네 개 군데의 공간 정보를 집어넣은 거죠. 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저장 매체 자체가 두 채널밖에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뭐 레코드판이라든가 테이프 같은 것들은 두 채널밖에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재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재생 시에는 이 공간 정보를 이제 다시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출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매트릭스 디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스피커로 옆이나 뒤쪽에서 재생을 해가지고 공간감을 좀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독립 채널은 두 개밖에 아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독립 채널이고 센터나 리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이제 추가된 그런 거라서 좀 진정한 입체감을 느끼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돌비 스테레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1975년에 나온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의 모노 리어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하나의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모노 채널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죠. 이건 주로 극장용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돌비 서라운드라는 게 나왔는데 1982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모노 리어 채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가정용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비 프로로직이라는 것이 1987년에 나왔는데 이것은 한 개의 모노 리어 채널은 맞는데 이것을 두 개의 스피커로 이제 재생하는 이 두 개의 스피커는 서로 위상이 다른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의 그 서라운드 시스템이 70년대, 80년대에 사용이 됐었어요. 여기 이제 매트릭스 인코딩하고 디코딩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자, 매트릭스 인코딩이라는 것은 오디오 녹음이나 저장 시에 채널 수를 변환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매트릭스 디코딩은 이제 적은 수 채널을 다수 채널로 변환해서 재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요. 원래 채널 수 땡땡 확장 채널 수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 땡땡 4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두 채널을 내가 네 채널로 디코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몇 가지 명칭들이 막 있었는데요. 쿼드라포닉 사운드라는 그런 기술은 두 개를 네 개로. 왜 두 개냐면 이게 스테레오니까 레프트, 라이트만 저장하는 곳에서 지금 네 군데로 펼쳐낸다는 거죠. 돌비 프로로직은 둘에서 넷으로, 또 돌비 프로로직 2는 둘에서 다섯으로 이런 식으로 인코딩과 디코딩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됐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돌비 프로로직 2 같은 경우는 레프트와 라이트 두 개 채널이 저장이 돼 있고 그것을 특별한 기계, 매트릭스 인코더, 디코더라는 그런 하드웨어에다 집어넣어서 두 개를 다섯 개로 풀어내는 거죠. 자, 어떻게 풀어냈냐?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그대로 나오고요. 센터는 레프트와 라이트를 각각 루트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줘요. 그렇게 해서 센터 채널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어, 레프트 리어, 라이트 리어도 저렇게 뭔가 수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네, 그 레프트 라이트를 가지고 뭔가 약간의 계산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독립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진정한 뭔가 입체감을 느끼기에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날로그 서라운드를 사용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90년대 들어서 디지털 방식이 나왔어요. 자,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저장할 때 그 저장을 할 때 그 물리적인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레코드판이라든가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트랙을 하나 늘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레코드판 같은 것도 여기에 홈이 파여 있는데 그 홈의 양쪽 V자 홈의 양쪽 면에 한쪽은 레프트 한쪽은 라이트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저 숙제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레코드판을 보면 이렇게 V자로 홈이 파여 있잖아요. 한쪽은 레프트 한쪽은 라이트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채널을 넣기가 힘들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파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방식이 되면서 멀티 채널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멀티 채널 서라운드. 자, 정의는요, 여러 개의 독립 채널로 녹음해 가지고 이제 다수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디지털 방식이고요. 채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5.1 채널, 7.1 채널, 10.2 채널, 22.2 채널. 자, 이런 식의 서라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하드디스크 안에 또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저장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포맷이죠.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저장하는 방법이 다르면 재생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니까 이것도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명칭들은 다 서라운드 포맷들의 이름입니다. 뭐 돌비 디지털, DTS, DTS HD 마스터 오디오, 돌비 트루 HD, 또 DVD 오디오, 슈퍼 오디오 CD, DVD 오디오나 슈퍼 오디오 CD도 그 다채널 녹음 가능해요. 5.1 채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MP3 서라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5.1 채널 되고요. 또 소니에서 나온 SDDS라는 것도 디지털 서라운드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